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새 책보다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서 보는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책에서 나는 특유의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새 책보다는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하게 안정된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실제로 이렇게 오래된 책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까닭은 화학 분해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의 그 종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종이를 산화시키면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있고 또 온기가 묻혀있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사이도 비슷하죠. 새로운 관계 앞에서 물론 가슴이 뛰지만 오래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오래된 책에서 나는 좋은 향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느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 마로니에가 불렀습니다. 칵테일 사랑. 자,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또 오래오래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저절로 또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자, 이번 주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9년째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고 있는 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의 저자 정성기 씨 함께 모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는 세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통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겨울답지 않게 그동안 따뜻했는데 오늘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어머 봄 날씨 같아 이랬는데 물론 봄은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저희 오늘 이 시간에 통하는 노래에서는 꽃과 관련된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4월과 5월의 장미라는 노래인데요. 남성 듀오인 4월과 5월 1978년 11월에 이 장미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꽃내음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에 비유를 했죠. 당시 트로트가 주름 잡던 가요계에서 감성적인 이 포크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곡이기도 하죠. 장미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통하는 노래. 계속해서 이어들을 노래는 요조의 꽃이라는 노래예요. 이 요조는 홍대 여신의 원조로 불리는 아주 특유의 슬프면서도 예쁘고 힘없는 창법이 매력적인 가수입니다. 인디그룹인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가 피처링을 했고요. 밴드 이름에도 아카시아 꽃이 들어가네요. 4월과 5월의 장미 그리고 요조와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가 부른 꽃 계속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통하는 노래는 4월과 5월의 장미, 그리고 요조와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가 함께 부른 꽃, 두 곡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봄이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직 봄까지 갈 길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요. 자, 오늘 저희가 문자 사연을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볼까 하는데, 저는 꽃 중에서 사실 장미꽃을 참 좋아해요. 특히 붉은 장미.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뭔가 섹시하면서도 또 가시도 있고 매력적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고민 해결사 아이다모 쇼핑몰에서 탈모 방지 다머스켈프 샴푸 드리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인생 2마 캠페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리입니다.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면 위험성이 큰 주식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한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투기가 아닌 안전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 2마 캠페인은 건강한 투자로 든든한 노후 준비 앞장서는 메리츠 자산운용이 함께합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9년째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환갑이 넘었고, 어머니 덕분에 이제 못하는 요리가 없는 만능 요리사가 되었고, 또 그는 매일매일을 담은 책도 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의 저자 정성기 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리하는 남자 정성기입니다. 네. 요즘에 별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제가 TV에서도 자주 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 또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어머님 아침 식사는 물론 챙겨주고 나오신 건가요? 오늘은 또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하게 새벽에
3시에 깨서 밥을 달라고 그래서. 새벽 3시에? 네. 네. 그래서 4시 한 50분에 아침상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나왔어요. 어머, 그러면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네, 요새는 잠을 잘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네. 수시로 쪽잠을 무조건 시간 되면 자요. 짬짬이 주무시는군요. 네. 어머니의 그 요청에 매번 받아주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세요. 책도 내시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릴 때 화요일에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때는 제가 그 시니어 가드라는 노인들 일자리 그거를 네. 오전에 했는데 화요일 날만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이제 요새 너무 힘들어서 네. 지난달 26일 날 그만뒀죠. 아, 그러셨구나.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좀 더 일찍 모셨을 텐데. 네, 오늘이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이제 환갑이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는지. 아, 나이가 만으로 65세.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로 자꾸 말할 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66세시구나 그러면.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시고. 그러면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는 94세가 되는 거죠. 아, 어머님 94세. 94세에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66세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지극정성껏 모시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좀 존경스러워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부모님께 잘 못하고, 반성도 많이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사실 이 치매 어머님이 지금 9년째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1년만 모실 생각이셨다고요. 처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소화기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대장 내시경이나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머니 치매가 먼저 발견이 돼갖고. 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제 어머니를 1년 내지 길어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사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겁없이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1년 정도니까 내가 어머님 1년 동안은 좀 모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이렇게 9년째 이렇게 이어져셨어요. 네, 9년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 보살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지극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 드리고 네. 그 환경이 바뀌는 거를 막아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또 저렇게 하시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9년이면 상당한 세월인데 사실 처음에 어머님을 모셨을 그 당시에 9년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인가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하도 저를 찾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사드려 갖고 1번 단축번호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회사에 나가거나 누구하고 만나고 있으면 계속 10분마다 1번을 누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고 미안하고 네. 또 네. 그래서 그 징글맘이라는 표현도 사실 애칭이죠. 어머님 네, 애칭. 그거를 그 전화로 딸랑딸랑 절 찾기 때문에 징글맘도 됐죠. 네. 현재 그러면 두 분이서만 계신 거예요? 네, 어머니하고 그 좁은 19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머니하고 둘만 삽니다. 그러세요? 다른 형제들은 안 계신가요? 다 있죠. 네. 근데 그 형제들 거기 다 와서 있을 필요도 없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서로 미루게도 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에요. 네. 동생들이, 저는 몸으로 때우게 이렇게 해주고, 동생들이 또 물질적으로 대주니까. 네.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네. 마음이 행복하시니까 그 행복이 또 어머니께도 이렇게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또 정말 기억도 잘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표출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세요? 제가 요새는 어떤 분이 저보고 득도했다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제일 힘든 게 네. 어머니 또 치매도 걸렸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젊은 날 깔끔하게 사시던 분이라 네. 또 여자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거는 이제 생리현상으로 이를 벌렸을 때 네네. 그거를 이제 닦아주고 뭐 옷을 갈아입히고 이러는 거는 저로서도 좀 힘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우리 딸이 손주들 이렇게 기저귀 가는 거 보고 아유 나도 저랬을 텐데 이제는 그 역할 바뀌었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예전에 나를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엄마를 해드리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 9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데. 하루하루가 이제 더 힘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막 갈라지고 그러는 상태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반인의 경우도 94세면 사실 좀 건강이 이제 점점 이렇게 쇠퇴해지는 시기이긴 한데 어머님은 또 그렇다 쳐도 우리 정 선생님께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자전거로 운동을 하시는구나. 자전거로 평일에는 한 10km 정도도 하지만 많이 탈 때는 한 30km에서 40km까지 질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봉 같은 거하고 완력기로 하여튼 운동을 하면서 풀어갑니다. 네, 운동으로 또 풀기도 하면서 또 건강 관리까지. 그런데 이렇게 운동 나가실 때는 집에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세요? 아니, 그때 요양사가 왔을 때만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요양사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반밖에 요새는 제공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네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3시간 반 정도?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에 짬을 내서 운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틈틈이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어머니까지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요리까지 하셔서 책까지 내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파워 블로거로 그 요리에 관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레시피도 또 올리고 이야기도 하셔서 그 블로그 제목이 스머프 할배와 징글맘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 뭐 이렇게 붙었던데 뭐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애칭을 징글맘으로 하셨고 스머프 할배는 이제 우리 정 선생님 정성기 씨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징글맘은 어머니에 대해서 한편으로 징그럽다는 생각도 있고 또 딸랑딸랑 전화 아들을 딸랑딸랑 부려먹는다 해서 그 징글벨 할 때 그 징글벨 그것도 있어서 그런 뜻으로 하고 스머프라는 거는 제 집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하도 돈 갖고 조전하게 그러니까 좁쌀 영감, 밴댕이 소갈딱지 영감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제가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사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더 생각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스머프로 바꾸자는 거 하고 또 저를 캡틴이라고 전화에 보내는 캡틴으로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더 나아졌죠. 네, 대장이라는 칭호도 받으시고. 자, 우리 210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캡틴 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딸들이나 또 손녀들 손자 하나는 아직 어린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내는 자기가 짊어질 부분을 제가 짊어져 준다고 고마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또 귀감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요리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저 또래 남자들이 네. 요새 잘 유행어로 삼식이 하더라 아니에요? 삼식이. 네. 밥도 네. 밥 못 해 먹고 요새 제 친구들 보면 자기 집사람들한테 매일 구박받더라고요. 집에 네. 있으면. 네.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맛이 좀 까다롭고. 네. 그래갖고 처음에 요리를 해서 드리면 이게 내가 먹을 요리냐, 이거 개나 줘라 하고 막 네. 팽개치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갖고 요리 블로거들이나 요리 연구가들의 올린 거를 배우고 또 연습하고 실패도 하고 그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바로 모방을 한 것을 이제 또 개량을 해서 네, 네, 제 네. 스타일로 만들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는 한 500여 가지 올렸죠. 야, 500여 가지나 레시피가 대단하시네요. 또 하루에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그 응원글 댓글도 엄청나다면서요? 아, 근데 참 사람들이 심성들이 좋아서 그런지. 네. 댓글을 많이 달아가고 그 답하기가 요새 벅찰 정도입니다. 아, 네. 아마 우리 요리뿐만이 아니라 요리의 그 레시피나 뭐 요리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귀감이 되고 본보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 그렇게 블로그에 올린 그 요리에 관해서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책을 내셨어요. 예. 블로그에 연재했던 글을 모으신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나의 블로그는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이 책으로 된다는 것은 그걸 좀 다듬고 그랬죠. 네, 네. 책을 내셨고 지금 5876님 존경합니다. 저도 치매 있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시골 계시는 지인께 부탁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다녀옵니다. 반성합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뭐 또 각자 삶이 바쁘니까 이런 경우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 주시는 거.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본다는 게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머니께 대한 그 효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잘 정성껏 대하시지만 가끔씩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어머님이 좀 미울 때도 있으실 것 같고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셨을 법도 한데. 네, 그건 수없이 하죠.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 했다가 또 그걸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돼서 더 잘하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또 왔다 갔다 반복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모르셨잖아요. 응? 그래서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는 일이 직접 스스로 모시는 것에 비해 나쁘다 좋다 여기서 제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게 하나 밝힐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집에서 간병할 여건이 되고 또 자신과 다른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분배나 지원이 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네. 현실에서요. 네, 마음만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9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봉양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끔은 또 이제 지금 우리 나이로 66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본인도 또 직장에 매여 살았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나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어떤 소중한 시간이 온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시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틈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질주하는 것도 네.
저도 사람인데 그게 없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머니하고 그냥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시구나. 674 하나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어느 모습이 제일 그리우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그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정신이 돌아오면 네. 늙은 아들인데도 이불을 덮어주고 가고 네. 그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그 키워줄 때 그런 생각이 나서 울컥해갖고 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예전 생각도 나시면서. 네. 0317님, 자, 어머니 보시면서 나의 노년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지 또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저는 자주 이제 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거를 노년에 이제 다 하고 제가 자식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겪어봐서 너무 어려워서 그 노년에는 제가 지금 현재 그 노인 요양원 고문으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저희 이제 중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치매나 병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좀 죄책감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형제들끼리 이런 문제를 두고 다투는 분들도 많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형제들 간에 그 경제적 분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죠. 또 아까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 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성이 문제지 이것을 어디 누가 획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심성이 발라야 이걸 할 수 있지. 그다음에 개개인이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기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설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뭐 새해 여러 가지 또 소망도 있으시겠지만 어머니하고 특히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요? 설에는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아오고 제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새해도 어머니와 함께 변함없이 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거 때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공약은 애초에 저 믿지도 않았지만 네.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소한 해줘야 된다. 네. 그것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안정적이 돼야 이 보호를 받는 환자들이나 가족들도 편한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봉사해 주는 게 한 5시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 지금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 되고 네. 일요일이나 공휴일 또 이 노는 날 이런 거는 혜택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빈수레만 확장 뭐 하지 말고 네. 실제로 현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저는 그래도 형제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됐는데 네.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9년간 치매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또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고 또 국가적인 지원까지도 좀 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정성기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시대의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의 저자 정성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네요. 0570님,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라임 나무입니다. 라임이라는 과일을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5년 전 라임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아내를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니 여러모로 라임 나무는 제게 의미 있는 나무여서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9726님, 내가 좋아하는 꽃은 할미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또 할머니 모습 같아 더 애절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7857님, 장미꽃과 안개꽃을 좋아해요. 장미의 꽃말은 사랑이고 안개꽃은 죽음인데 둘이 합치면 죽도록 사랑해 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장미꽃과 이 안개꽃을 함께 주면서 고백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선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곡 들으면은 먼저 가신 부모님, 떠나가신 가족들의 생각난다고 하네요.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얼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유 없이 퉁명스럽던 그때